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거의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요게 랜덤에서 그냥 100개 뽑은 거잖아요. 그럼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는 독립이고, 입실론 2랑 입실론 3도 독립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뽑히겠죠? 그래갖고 답은 알아요. 1번 문제. 얘하고 얘는 독립이라고 보여지는가? 보여지는지는 모르겠고 독립인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뽑은지 알았으니까. 이거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은, 독립이라는 거는 항상 이거잖아요. 그 x하고 y가 이제 독립이냐, 그러니까 p의 x가 뭐 어떤 이제 범위에 속할 확률이 똑같은 범위고, y가 이제 어떠한 컨디션, 물음표라는 컨디션이 기본되었을 때도 얘에 대한 확률이 똑같으면 되죠. 그쵸? 고등학교 때 나온 거잖아요. 그 개념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정보가 기본되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입실론 t-1을 내가 알려주고 입실론 t가 어떤 분포로 따를 것 같아? 라고 이제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실론 t-1이 여기에는 얼마냐면은 뭐 한 0.4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자, 입실론 1이 0.4야. 그럼 입실론 2는 대충 이제 뭐 얼마일 것 같아? 뭘 얼마야? 그냥 평균이 0이고 그 분산이 1인 거에서 다 뽑았잖아요. 그 정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입실론 1이 얼마든 뭐든 상관없고, 입실론 2, 입실론 3, 입실론 4 뭐 그냥 다 똑같은 분포에서 노멀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정보를 딱 주면은 뭐 이 정보로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서 뽑힐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대충 0 근처에서 많이 뽑히고 이 근처에서는 좀 조금 뽑히고, 어차피 똑같아요. 정보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쵸? 여기서 많이 뽑히고 여기서 조금 뽑히고 여기서 한 중간 정도 뽑히니까 이 뽑힌 것들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포에서 뽑힐 것 같다. 얘가 기본돼도 이런 분포에서 뽑힐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계속 있죠. 그래서 독립입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벡터를 생성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 할 거고, 생성해서 이제 이 그림까지 성공적으로 그려졌다는 가정하에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수식을 보니까 앞에 있는 거에서 오차를 계속 더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그림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자, y t-1이 뭐 마이너스 6.2다. 그러면은 yt는 얼마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정보로 주고. 그러면 0 근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0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얘가 6.2니까 여기에서 노말을 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2에서 요 이제 선이 있으면 이 근처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다시 얘가 기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뽑힐 것 같아요. 그쵸? 그 전에 값이 얘라고 내가 기분을 하면은 그 다음 값이 이렇게 뽑힐 것 같습니다. 얘라고 알려주면은 이렇게 뽑힐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yt-1에 내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갖고 yt에 대한 분포가 달라져요. 이러면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냥 딱 보고 이게 그냥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회귀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 너무 내가 충격적이어서 지금 막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회귀 분석을 만약에 들었으면은 적합을 시킨 다음에 잔차 분석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 오차항을 막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다 커넥티드 플러스로 그려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적합이 잘 되니까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은 적합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잔차 분석을 이제 해본 결과 오차항이 독립이므로 적합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부분. 이거는 그냥 독립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독립이 아닌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드어를 내가 딱 찍었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독립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yt-1을 기분할 때 yt가 계속 바뀔 수 있으면 독립이 아니에요. 혹시 시계열 분석을 듣는 학생은 없겠지? 그래.
아무튼 오늘은 그 시본이라는 패키지를 설명을 할 건데, 시본이라는 패키지는 파이썬에서 그 한 세컨 티어 정도로 중요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탑 티어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패키지는 매프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판다스, 넘파이 세 개입니다. 파이썬을 내가 만약에 하는데 이 세 가지 패키지를 안 쓰고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탑 티어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티어에 해당되는 게 시본이 들어가고, 사이킨런, 그 다음에 사이파이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그 케라스나 뭐 파이토치나 요런 거는 약간 논외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아마 파이썬을 이용한 시각화라고 그냥 구글에 쳐보면은 나오는 이미지에 제 생각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시본일 거예요. 막 그 되게 화려해 보이고 알록달록하고 예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많이 써요. 이게 진짜 중요한 패키지인데 저는 짧게 수업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빅데이터 개론이라는 수업을 같이 들을 텐데 거기서 시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다른 패키지를 좀 더 설명하고, 요거는 그 오늘 최대한 짧게 끝낼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시본은 이제 SNS라는 이제 별칭으로 받아가지고 넣어놓고, 나머지는 익숙하죠. 저 판다스, 매프란 라이브러리, 이거는 그냥 3대장이라고 했죠. 그냥 별일 없으면은 그냥 파이썬 키자마자 이거부터 임포트하고 시작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진짜 그만큼 많이 씁니다. 요거 세 개는. 시본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 우리가 매프란 라이브러리는 입력으로 뭐 x, y 이렇게 그냥 어레이를 딱딱 넣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플러스 그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입력으로 선호합니다. 매프란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어레이를 좀 더 선호해요. 그럼 이제 시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내가 정리를 할 줄 모르면은 거의 그릴 수 없냐? 거의 그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아예 그냥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상 그냥 거의 그릴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되게 힘들게 그려야 되고, 뭐 이제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힘들기 때문에 시본에 일단 넣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뭐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는 롱폼이랑 와이드폼이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레퍼런스를 걸어놨는데 여기 있는 설명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기들이 써놨어요. 롱폼하고 뭐 와이드폼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 중에 그 두 번째 특징, 시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되게 존경하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적인 패키지라 했죠. 이게 시본이라고 그냥 치면은 공식 문서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그냥 대문 같은 거예요. 대문.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문장이 시본은 파이썬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 베이스드 온 매프란 라이브러리가 써 있죠. 그러니까 첫 문장, 대문의 첫 문장에 이거를 쓸 정도로 그냥 우리는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베이스로 한 어떤 이제 특수한 패키지다, 이거를 그냥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매프란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존경심이 되게 강하고, 그 존경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연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본이랑 매프란 라이브러리는 사실 이제 제대로 공부하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을. 그러니까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할 줄 알면은 얘는 어느 정도 이제 반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이거 두 가지 특징, 데이터 프레임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냥 두 번째, 매프란 라이브러리랑 굉장히 비슷하다. 쓰는 방법이 요거 두 개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예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제가 여기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박스 플랫,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라인 플랫, 스캐터 플랫 이렇게 배웠죠. 박스 플랫을 이제 시본으로 그리는 방법은 링크를 이런 식으로 제가 걸어놨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 함수에 이제 정의된
아규먼트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 뒤에 이제 이러한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시본을 많이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문서가 사실 워낙 잘 돼 있어갖고 필요하면은 그냥 내가 박스 플랫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지? 하고 이제 쭉 보고 여기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냥 쭉 훑어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이꼴 df, 데이터 이꼴 df, 데이터 이꼴 df, 데이터 이꼴 df 어쩌고 다 그냥 데이터 이꼴 df라고 써있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입력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본에 뭔가 이제 넣으려면은 대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갖고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어레이를 직접 받는 케이스인데 이건 그냥 단순한 플러스 그릴 때 시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릴 거면은 웹플란 라이브러리로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고등학교에 이제 통계학을 배운 사람 그 학생들에 대한 예제인데 Y1이랑 Y2를 이제 이렇게 하고 웹플란 라이브러리로 박스 플랫을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첫 번째 반, 두 번째 반이 있는데 첫 번째 반에 이제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어갖고 이럴 때는 이제 단순 평균 비교가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C본으로 C본으로 그려볼 텐데 C본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 와이드 폼이랑 롱 폼이 있다 했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와이드 폼은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만약 선택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면은 롱 폼으로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롱 폼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와이드 폼보다. 와이드 폼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Y1이랑 Y2를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갖고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구조가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Y1, Y2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대충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어갖고 여기에 이렇게 길게 Y1이 들어가 있고 여기 길게 이제 Y2가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상상하잖아요. 요게 와이드 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레이들을 얘하고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쭉쭉쭉쭉 묶어놓은 게 와이드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됩니다. 와이드 폼으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 그쵸? 이게 첫 번째 컬럼에 쭉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두 번째 컬럼에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면 됩니다. 이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Y1이랑 Y2 이렇게 하고 PD 데이터 1, 2 이렇게 첫 번째 컬럼은 Y1, 두 번째 컬럼은 Y2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를 이제 df1이라고 하겠습니다. df1이라고 잡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그리고 얘를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박스 플라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df1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데이터는 이거야. 내가 방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 있지, 요런 형태야. 그럼 이제 얘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와이드 폼인지 롱 폼인지 이제 대충 봐가지고 그릴 텐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런 아규먼트 없이 그냥 박스 플랫하고 요거만 딱 전달을 해도 일단은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지 알아서 이제 색깔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된 형태로 요렇게 있으니까 와이드 폼으로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면 와이드 폼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냥 어레이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형태니까 그 어레이들을 순서대로 그냥 플랫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알아서 플랫을 해줍니다. 되게 편리하죠. 이거는 그냥 그 어떤 튜토리얼에도 없는데 그냥 제가 해봤어요. 사실 이게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 넘파이를 가지고 두 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스택을 하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축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 모르면은 복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넣어도
이거 됐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아까 됐던 것 같은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야 되나 봅니다. 이상하다. 이게 됐던 것 같은데. 원래 이거를 이렇게 쓰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안 되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데이터를 명시해 주니까 되네. 그래도 이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하여튼 근데 얘가 이제 해석하는 게 그 와이드 폼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들 쭉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은 이제 한 묶음으로 알아서 해석하고, 두 번째 컬럼은 또 한 묶음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이드 폼은 이제 어레이 1, 어레이 2, 어레이 3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거를 넣고 뭐 그리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있어갖고 이거를 뭐 색깔별로 구분해놔서 알아서 이제 세 개가 되겠지. 그러면은 라인 플러스 그리면은 선이 세 개가 나오고 색깔이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박스 플러스 그리면은 세 가지 이제 박스 플러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아무튼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야 돼요. 요렇게는 가급적이면 넣지 마세요.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 롱폼은 뭐냐면은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사실 하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고 그냥 쓱 넘어갔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Y1에 대응하는 애는 A반 이제 학생들의 점수이고, Y2에 대응하는 애는 B반 학생들의 점수인데, 이거를 와이드 폼 같은 경우는 이게 잠깐만 Y1이랑 Y2가 이제 랭스가 이제 10이었거든요. 숫자가 이제 10개 있어갖고, 와이드 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10개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거에 이제 그 디멘전을 굳이 이제 쓰면 1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롱폼은 뭐냐면은 여기 그 10개의 관측치가 있죠. 또 10개의 관측치가 있죠. 이거를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해요. 그래갖고 이게 20개가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Y1, 그 다음에 이렇게 또 Y2 이렇게 길게 넣어요. 말 그대로 롱폼이니까 이렇게 길게 넣고, 그러면 얘가 이제 누가 Y1인지 누가 Y2인지 모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컬럼에 그 해당되는 애, 뭐 Y1은 다 이제 A라는 애를 넣어갖고 이거는 A반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반이다. 이렇게 이제 라벨을 붙여갖고 두 번째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넣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밸류를 이제 몰아가지고 처음에 쭉 넣고, 그쵸? 두 번째는 그 밸류가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 카테고리를 적어줍니다. 왜 이런 거로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딱 봐도 직관적으로 뭐가 좋아 보여요? 얘가 좋아 보이잖아. 얘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근데 왜 이게 더 좋다고 한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 텐데, 혹시 롱폼의 장점이 보이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되게 간단한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Y1이 데이터 10개 있고 Y2가 10개 있죠. 근데 Y1이 만약에 데이터가 11개 있어. Y2는 10개 있어요. 그럼 와이드 폼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롱폼이 좋아요. 그러니까 와이드 폼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안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롱폼은 상관없어. 그냥 11개를 쭉 쓰고 다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10개를 쓰고 B라고 쓰면 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결국에는 더 좋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익숙하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학과는 이걸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게 통계학과의 강점입니다. 잠깐만, 어디 수업하고 해야 되지? 잠깐만, 이거 했고 와이드폼, 롱폼, 그렇지? 그럼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꼴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Y1이랑 Y1이 뭐지?
리스트죠. 그럼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쭉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내가 잠깐 그릴 때 스코어하고 클래스라고 했네. 이렇게 하나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A라는 애를 계속 내가 반복을 할 건데, 그러니까 원수 하나 있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붙이면은 A가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여기에서 B라는 라벨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컬럼에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이제 첫 번째 컬럼, 얘가 이제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 컬럼은 제가 이제 이거를 변수를 스코어라고 갖고, 두 번째 컬럼은 뭐더라? 클래스. 이렇게 변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딕셔너리로 묶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되죠.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되게 매끄럽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롱폼. 이건 제가 데이터 프레임 2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롱폼으로 저장이 되면은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그 Y1이랑 Y2랑 합쳐져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그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죠? 얘가 그 A, B 두 반 통틀어서 잘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있겠네. 우리가 원한 거 이제 이런 그림이 아니고, 아까 이제 그런 그림이었으니까 X축에는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반인지로 구분이 되고, Y축에 이 스코어에 대한 박스 플랫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A반, B반에 대한 박스 플랫이 나란히 옆으로 붙어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입력의 형태를 설명했고, 이번에는 그냥 그 하나의 어레이, Y1은 그냥 하나의 어레이죠. 데이터 프레임 안 만들고 박스 플랫하고 데이터 쓰고 Y1이라고 쓰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건 다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대신에 Y라고 넣어도 돼요. 그럼 이게 이 Y축에 Y1에 대한 박스 플랫을 그려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Y 대신에 X로 바꾸면은 X축에 박스 플랫을 그려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뒤집히게 되죠. 90도만큼. Y2도 똑같고요. 이거는 그냥 빼야 되겠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잖아. 뺄래. 네,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만 넣어가지고 박스 플랫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운 게 박스 플랫, 히스토그램, 라인 플랫, 스캐터 플랫인데 그냥 한 번씩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시분을 어떻게 그리는지 쭉쭉쭉쭉 살펴보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강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에서 두 개를 생성을 할 건데 하나는 그냥 평균이 0이고 하나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에서 뽑아놓고 1을 더했으니까 평균이 1이에요. 그래서 X, Y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PLT를 그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초보자일 때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림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겹쳐 그리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만약에 이제 투명도가 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겹쳐질 텐데, 투명도가 조정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겹쳐진 부분이 조금 음영 처리돼 가지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숫자들이 거슬린다고 하면 이거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미콜론 붙여주면. 자,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이 겹쳐 그리기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냥 X하고 Y하고 와이드 폼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전달을 하니까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히스토그램이. 그쵸?
옛날에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도 약간 거슬리니까 이것도 세미콜론 붙일래.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시본을 이용해서 그려볼 거니까 와이드 폼으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 각각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와이드 폼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와이드 DF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은 뭔가 이제 알아서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그렸던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그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여기에서 이게 너무 이제 그 좁은 것 같아가지고 구간을 좀 넓게 조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 옵션이 저는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에는 이 옵션이 없었고 요거를 되게 좋아해요. 시본을 쓸 때 히스토그램은 시본으로 그리는 편인데 KD가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약자인데 요거 뭐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KD라고 쓰면은 이 곡선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보니까 종 모양을 이제 그리는 것 같은 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잘 보이죠. 마지막은 이제 그 요거는 요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강의 노트 하다가 구경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길래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예쁘게 잘 그려지더라고. 이 엘레멘트하고 스텝이라고 하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는데 경계선 없이 이렇게 스텝 모양으로 바운더리가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선이 좀 더 두껍거나 좀 더 얇게 그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선을 이제 조정하려고 했는데 우리 매플란 라이브러리에서 선의 두께 조정하는 게 LW하고 이렇게 뭐 썼으면 됐었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매플란 라이브러리의 거의 자식 같은 패키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상 매프란 라이브러리가 다 그리고 얘는 약간 그 보기 좋게 테마 정도만 만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예제를 위해 넣은 건데 보통 이제 선을 없애고 싶을 때 이거를 0으로 하게 되면 선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을 없애고 싶을 때 제가 그 자주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자, 와이드 폼으로 이제 쭉 살펴보았고 롱폼으로 바꿔야 되는데, 롱폼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 하여튼 그 베리어블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베리어블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맞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X하고 Y는 이제 각각 10,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10,000개의 어레이였는데 이거를 와이드 폼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근데 롱폼으로 만들면 이렇게 길게 붙이고, 이건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뭐 A, 그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B 이런 식으로 했었죠. 아, 이거 비대면으로 들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아이씨. 다시. 그러니까 이 롱폼으로 정리하면은 이제 X가 이제 10,000개가 이렇게 있고 Y가 이제 10,00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나란히 이렇게 붙이면 와이드 폼이고, 이거를 10,000개 이렇게 하면 여기가 20,000개가 되죠. 20,000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면 롱폼이 되는데,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은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니까 얘를 X, 얘를 Y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그 X는 이제 이 X하고 Y가 있는데 얘는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냥 두 개가 더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붙이려면은 이거 모르면 진짜 복습해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쉐입이 컨캐 스택 이런 거 모르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2만이 되죠. 이 상태에서
x라는 이제 리스트를 랭스 x만큼 만들어주고 얘는 이제 리스트니까 더하면은 그냥 쭉 붙어버리겠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밸류들이라는 애로 키로 묶어주고 요거를 뒷부분은 카테고리 저는 이 VA야 그러니까 베리어블로 선언을 했네요. 두 번째 컬럼은 카테고리 이렇게 묶어주고 딕셔너리를 만들면은 이 딕셔너리가 이제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고 얘가 롱이니까 뒤에 2가 되겠네. 2.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롱폼으로 놓고 x는 뭐를 그리고 싶냐면은 x는 그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 개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싶으면 x축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첫 번째 하고 이제 첫 번째 히스토그램이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퍼져 있고 그래 요런 이제 분포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퍼져 있는 요런 거를 이제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x축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x에다가는 뭐를 해야 되죠? 요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x축에 그리게 되면은 얘들을 색깔로 구분을 해주고 싶은데 카테고리별로 그 색깔은 변수들 그러니까 x는 무슨 색깔 y는 무슨 색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요 색깔을 두 번째 컬럼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저번에 이제 그린 것처럼.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옵션들을 주게 되면은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x에다가 내가 값들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y에다가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C본으로 그릴 때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안 만들고 그냥 어레이 그 상태로 이렇게 넣어도 그려집니다. 요거 대신에 데이터를 넣어도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이제 y로 바꾸면은 옆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하자. 여기다 데이터를 쓰고 여기다가 x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또 뭐 만들었지? 이거는 이제 겹쳐 그리기죠. 얘도 이제 요거를 그린 상태에서 요렇게 그린 상태에서 뭐 칼라는 제가 이제 C0라고 설정을 했고 이제 얘 그 선은 이제 0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 위에 그냥 Y를 겹쳐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맵플란 라이브러리의 그냥 PLT 겹쳐 그리기랑 지금 느낌이 완전 똑같죠. 다음에는 이제 라인 플랫입니다. 라인 플랫은 숙제에 대한 풀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드를 이렇게 잡고 입실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LT 플랫 입실론 하면은 이제 요런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를 이제 다 커넥티드 플랫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숙제에서 뭐 했냐면은 얘를 만들라 그랬어요. 얘. 이런 애를 만들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쭉 써보면은 y1은 이거라 그랬죠. y1은 입실론 1. y2는 뭐지? y2는 y1 더하기 입실론 2잖아요. 그렇죠? 근데 y1이 입실론 1이었으니까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네. 그렇죠?
y3는 y2 더하기 입실론 3잖아요. 근데 y2가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였잖아.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 더하기 입실론 3네. 그쵸? 그러면은 입실론을 그냥 누적해갖고 다 더하면은 y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기능이냐면은 np 이것도 사실 되게 익숙하게 써야 되는 함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함수를 씌우게 되면은 이 누적된 값이 더해지게 돼요. 다시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1은 1 그대로 오고 여기에서 3은 1 더하기 2가 되고 여기에서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죠. 결국에는 y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입실론에 대한 그림이었고 이게 y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림은 안 그리고 일단 데이터 만들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복습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거 방금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고 그랬고 y는 뭐 독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거는 한번 또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돼야지. 요거는 그냥 단순한 라인 플랫입니다. 라인 플랫인데 이제 C본으로 그리는 방법은 지금 맵플란 라이브러리를 그렸고 C본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SNS하고 라인 플랫하고 데이터 그러니까 어레이만 넣고 그릴 때는 그냥 데이터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Y를 그리고 싶으면 데이터하고 Y 이렇게 하면 이제 그 Y에 대응하는 라인 플랫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와이드 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으로 넣을 거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내가 와이드 폼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컬럼에 입실론을 놓고 두 번째 컬럼에 이제 Y를 놓고 그러니까 두 개의 어레이를 양옆에 이렇게 두면 되죠. np 스택을 할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하면은 쉐입이 우리가 원한 대로 100개 어레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이 입실론에 들어가고 y가 이제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 대신에 요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요 형태로 만들고 이거를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어차피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잠깐만 변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했더라 모르겠네. 하나는 그 EPS라고 그냥 잡고 하나는 Y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고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 이 형태가 그냥 들어오면은 이렇게 데이터만 넣어도 알아서 그냥 해석을 해서 그려줍니다. 대충.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입실론들이고 여기 있는 점선들이 입실론은 이제 누적한 애가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얘는 실선이고 얘는 점선이고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펄스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실선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시에 대한 그 어떤 타입을 바꾸는 건데 처음에는 3일
그러니까 파란 선은 3일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3, 3에 해당되는 애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뭐 5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길게 되고 뭐 15로 바꾸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3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더 떨어지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을 조정해 가지고 대시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커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마커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 커넥티드 플러시 그려지게 됩니다. 31, 15, 3.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까다롭습니다. 요게 좀 까다로운데 롱폼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x에 대한 인덱스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0부터 100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인 플러스 그리기 위해서는 이 x에 대한 것도 좀 명시를 하고 y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y들을 이제 어떠한 베리어블로 받을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롱폼으로 만들 때는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자, 여기 있는 y는 y 내가 이거 좀 헷갈리게 써놨다. 변수 y가 아니고 그 값들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두 번째는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입실론을 이렇게 입실론 1부터 입실론 100까지 넣고 그다음에 y1부터 y100까지 이렇게 넣고 그렇죠? 이렇게 넣어서 숫자들을 쭉 넣어놓고 이거를 뭐 EPS라는 카테고리로 만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x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와이드 폼일 때는 이 로우의 인덱스가 그냥 x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돼. 우리는 이거를 입실론 인이라고 썼는데 컴퓨터는 얘가 첫 번째 값인지 몰라요. 그렇죠? 얘는 이제 첫 번째 값인지 얘가 첫 번째 값인지 몰라요. 그럼 1, 2, 100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아니면 0부터 99로 쓰든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1, 2, 100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렇죠? 이게 그리고 바뀌어도 되겠죠. 만약에 뭐 입실론 1부터 입실론 100까지는 타임이 뭐 한 2하고 3 사이에 이렇게 걸쳐갖고 그려지고 나머지는 뭐 3이나 4 사이에 걸쳐서 그려지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걸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까다롭지만 어떻게 하지? 100 이렇게 해서 일단 리스트를 하나 받아주고 이거 곱하기 2 하면은 이런 게 반복이 되겠지? 얘를 일단 x라고 받겠습니다. x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밸류는 변수를 괜히 이렇게 만들었어.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두면 나중에 좀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또 두 번째 컬러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카테고리나 곱하기 100 곱하기 y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를 이제 딕셔너리로 묶어준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은
변수가 바뀌었지. y는 얘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x는 인덱스. 이런 식으로 되죠. 얘도 똑같이 뭐 여기에서 그 스타일이랑 그 색상을 둘 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스타일도 카테고리에 맞게, 그 다음 색상도 카테고리에 맞게 하면은 이 색상이 이제 바뀐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기에 이 옵션을, 그러니까 닷을 그리고 싶어 갖고 요거를 이제 트루로 주게 되면은 첫 번째 타임 시리즈는 다시 동그라미로 들어가고, 두 번째 타임 시리즈에는 X로 들어가게 돼요. 내가 이거에 그 동그라미 X가 싫어가지고 이 점선이나 마커를 내 마음대로 좀 정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옵션을 또 주면 됩니다. 위에처럼. 잠깐만, 이게 IDX가 돼야 되고, 아, 변수 이름은 생각 없이 써가지고,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캐터 플랫인데, 이제 똑같은 예제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그 이거 입실론을 랜덤으로 뽑고, 그 다음에 y를 입실론 이제 서메이션에서 y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뭐 독립이니 뭐니 이런 거 두 변수 사이 관계 이런 거를 할 때 원래는 3점도 그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뭐 그 하여튼 통계학과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뭔가 감이라는 게 생겨갖고 라인 플러만 딱 봐도 그냥 yt가 기분되면 y t-1이 기분되면 yt가 달라질 거니까 이거 독립 아니네, 독립이네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정석적으로 보면은 3점도를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럼 3점도를 그릴 때 x하고 y의 뭐 코릴레이션이나 아니면 독립이나 이런 거 보면은 x하고 y의 3점도를 그렸잖아요. yt하고 t-1이랑 yt의 관계를 보고 싶으면 3점도를 어떻게 그려? yt-1이랑 y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3점도를 그냥 yt-1이랑 y의 3점도를 그리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은 입실론 t하고 입실론 t-1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입실론은 원래 이제 어떤 벡터가 있냐면은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100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입실론 t-1이라는 거는 과거라는 소리야. 그리고 입실론 t라는 소리는 지금 현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입실론 t-1, 입실론 t 이제 요거의 3점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쌍이 돼야 되냐면은 입실론 1에 입실론 2 요거를 하나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는 입실론 2에 입실론 3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입실론 패스트 이런 이제 벡터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에는 입실론 1부터 입실론 99까지 넣어요. 그다음 여기는 이런 벡터를 만들어 갖고 입실론 2, 입실론 100을 넣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3점도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 빼고, 그 다음 얘는 첫 원소를 빼고 마지막 원소까지 이렇게 해서 벡터를 만들면 되겠죠. 이게 파이썬은 0부터 인덱스 시작하니까 0을 빼고 1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럼 얘는 입실론 2부터 되니까 이 바뀌었네. 바뀌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산점도를 그려봅시다.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를 좀 늘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지. 이거 보던 건데. 이별량 정규분포 모양이네. 이거는 사실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입실론은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계속 뽑고 있잖아. 얘 콤마 얘 하면은 그냥 이별량 정규분포 모양이 돼요. 자, 여기에서 코릴레이션 얼마? 0이지 뭐.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얘하고 플립돼서 날아가고, 그다음에 요쪽이랑 요쪽, 그러니까 3이랑 4분면이 플립돼서 날아가고 1, 2, 4분면이 이제 또 플립돼서 날아가니까 코에피션트가 빵이죠. 근데 정규분포 가정하에서는 코에피션트 빵 이꼴 독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독립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여기에서 x에 대한 뭐 데이터나 y에 대한 데이터를 기분하고 히스토그램을 계속 그려보면은 당연히 다 똑같게 나오겠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그래서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00개로. 요게 이제 이별량 정규분포처럼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여튼 이게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정규분포 모양이 뚜렷합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당연히 빵이에요. 그렇죠? 빵이니까 이거는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인 것처럼 보이니까. Y1이랑 Y2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일단 정규분포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독립인지 뭔지 판단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독립이 아니네. 왜냐하면 코릴레이션이 있잖아 일단. 그렇죠? 양이 코릴레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0이면은 독립이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정기성 가정하에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데 코릴레이션이 있어. 그럼 그냥 독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Y1이랑 Y2는 되게 강한 코릴레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Y2는 Y1,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 위에서 입실론만큼만 움직여요. 이거를 못 끝내네. 다음 시간에 여기 좀 남아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제가 지금 시간을 못 보고 설명했는데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빨리. 네. 네.